들리죠? 자,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시간입니다. 자, 잘 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는 걸로 알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전 시간에 저희 그 수업했던 내용이 녹화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제 요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비트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거 정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앞쪽 왼쪽에 있는 이거를 이 사인 비트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이 부호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자, 이 부호를 나타내는 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우리가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양수의 경우는 0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수의 경우는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자. 그리고 여기에 소수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수점이 가장 오른쪽에 있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 고정 소수점 fixed point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fixed point number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보통 정수다라고 한다면 인티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저희 소수점이 있는 걸로 하고 이 보통 가정하기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생략해서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자, 그때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이 signed magnitude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igned ones complement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igned two's complement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2의 보수, 그 다음에 이건 1의 보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값에 대한 절대값을 이용해서 부호화된 절대값이다라는 거죠. 사인 예를 들어서 이 십진수 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십진수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음수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signed magnitude라고 한다면 만약에 플러스 11이었다라고 13을 할게요. 플러스 13이었다고 한다면 이 플러스 13에 해당되는 음수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게 사인드 매그니튜드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죠. 십진수니까 이 여기서는 10의 보수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9의 보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랬죠. 9의 보수라고 하는 건 다 9에서 빼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음수 부분이 나타나는 걸 테고 9에서 빼니까 86 이렇게 표현될 거다. 이제 뭐냐면 99 빼기 13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부호를 마이너스로 받쳐주니까 일단 13이라고 하는 게 표현되고 10의 보수는 이 9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7 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85가 되나요? 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이해 보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이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걸로 이제 9의 보수는 뭐 10의 보수 10진수에 대한 거는 일단 넘어가고 이진수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보자라고 했을 때 signed magnitude 그다음에 signed ones complement, signed two's complement다.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조금 더 다시 이런 모습의 걸 가지고 얘기하고 여기가
이 부호 비트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가 0이라고 하는 수가 있겠지. 0. 자, 0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0이 있고 그 다음에 0, 0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플러스 1이 되는데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는 부호 비트는 0이 되겠죠. 이게 이제 부호 비트에 해당되는 거는 0은 플러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0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이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이니까 1, 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테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0이니까 플러스고 1, 1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양수로서 표현이 된 것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해당되는 건 다 뭐냐면 부호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렇다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수 부분에 대한 거지. 이건 양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음수 부분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 보자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방법으로서는 사인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그러면 이 부호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절대값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사인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걸로 이 그 나타냈을 적에 이 그 음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자. 그럼 이것들에 대한 걸로 보수를 찾아보자 이거죠.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0까지 다 포함해서 0을 포함해서 보수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호만 바꾸는 거가 되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원래 이 수학의 정의에 벗어나는 게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만들다 한다면 부호 절대값에 해당되는 크기는 그대로 두고 이 그 부호 부분만 바꾸니까 1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에 그 크기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부호 부분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부호 부분이 0이었으니까 1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3이라고 하는 거에 크기 부분 놔두고 부호 부분만 바꾼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가장 작은 값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가장 큰 값이 된다. 그래서 사인드 매그니튜드에서는 가장 큰 값이 플러스 3. 요거 작은 거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3이 가장 작은 값이고 플러스 3이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플러스 3 이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값에 해당되는 걸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 원스 컴플리멘트에 해당되는 걸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의 보수라고 하는 걸로 구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1의 보수, signed once complement, signed once complement라고 하는 걸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양수 부분에 해당되는 건 다 똑같다 이거죠. 여기까지 양수 부분에 해당되는 건 똑같고 음수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1의 보수를 가지고 찾으면 되겠다 이죠. 그러면 0에 해당되는 거와 1의 보수는 뭐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꿨을 때 1의 보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0은 1로 그 다음에 0은 1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로 그래서 1, 1, 1, 1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뭐냐면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찾으냐 하면 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 1의 보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1의 보수 이거 1의 보수를 구하자. 그러니까 1의 보수는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니까 0, 1이니까 1, 0이 되겠죠. 1, 0이 되고 이제 이것도 제 색깔을 바꿔서 쓸게요. 1, 1, 0, 1, 1, 1, 0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부호가 0이었으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거에 요거에 1의 보수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보수를 구하니까 1, 0이니까 0, 1이 될 테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11, 10, 01 뭔가 하나씩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에 1의 보수를 구하면 되니까 11이니까 둘 다 00. 그 다음에 앞에 부호가 0이었으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씩 감소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씩 감소된다. 그럼 요거 더 하나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 1, 1이 돼버리죠. 그럼 양수가 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이게 가장 작은 값이다. 그래서 십진수를 보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플러스 3. 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1의 보수를 가지고 했을 때 결과다. 자, 그 다음에 2의 보수 가지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보수를 가지고 한번 보죠. 2의 보수, signed two's complement를 가지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보죠. 그러면 2의 보수는 여기 0에 해당되는 걸 포함해서 2의 보수를 가지고 찾아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2의 보수를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진행하면서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복사한다 그랬어요. 그럼 복사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1이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복사하려고 그대로 그 다음에 1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000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그 2의 보수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하는 게 없이 그냥 0 하나다.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동일하다. 0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수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거에 2의 보수를 구하면 되죠. 2의 보수. 2의 보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복사. 그리고 나머지는 바꿔주죠. 00이니까 1,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1,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에 1의 보수, 2의 보수를 구하면 되니까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이 복사해 주죠. 그러니까 0, 1이니까 그러니까 0, 1 그대로 나오죠. 0 그대로 복사, 1 첫 번째 1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까지 복사하고 그 다음 걸 바꾸니까 1.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이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복사 여기죠. 그 다음에 1이니까 바꿔주고 0이니까 바꿔주고 여기서 보니까 또 어떤 그 증세 그 모습을 볼 수 있냐면 111에서 110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 감소된 걸 볼 수 있죠. 또 10에서 01로 감소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한 하나 더 감소해서 00이라고 하는 거 하고 여기가 1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뭘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인드 투스 컴플리멘트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큰 값이 3이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이 플러스 3까지 범위 내에 들어가 다시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A라고 하는 걸로 플러스 3까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그 이해 보수에 대한 거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수에 대한 걸로 봤을 때, 요게 가장 작은 최소값,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각각의 이 음수를 뭘로 표현하느냐에서 최소값에 해당되는 범위가 달라지고, 최대값의 범위는 다 똑같아지죠. 자,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100이라고 썼는데 100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하나 필요하겠죠. 뭐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걸 갖다가 그 2의 보수를 가지고 뭐 구한 다음에 다시 양수해서 그 양수값을 가지고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범위가 달라지죠.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이진수로 된 걸 갖다가 십진수로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음수까지 포함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부분에서 이 정수의 환산이다. 환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진수로 표현된 걸 갖다가 십진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라는 값을 바꿔 보자. 자, 그렇다면 먼저 지금
여기가 부호 비트라고 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이 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번 비트, 1번 비트, 2번 비트, 3번 비트, 4번 비트인데 이 부분은 부호고 이 부분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소수점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호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는 0으로 마이너스는 1로 표현하는 걸로 나타낸다. 자, 이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사인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이 그거를 십진수로 환산한다면 이진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는 방법은 B4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수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십진수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산출할 수 있나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십진수는 일단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플러스고 이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B3 곱하기 2의 3승, 그 다음에 B2 곱하기 2의 2승, 그리고 B1 곱하기 2의 1승, B0 곱하기 2의 0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 수식을 시그마를 써서 표현한다면 몇 개의 항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항이 있죠. 따라서 이 0번부터 시작해서 0번부터 시작해 3번까지 들어가니까 3까지. 그리고 이와 같이 인덱스가 3, 2, 1, 0 이렇게 되니까 i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b의 i 비트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i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게 양수일 때 값이 된다. 자, 두 번째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B4라고 하는 이 부호 비트가 1로 표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번 그 B4가 1이었다고 한다면 4번 비트가 1이었다면 음수를 나타낸다. 그 음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부호 절대값은 똑같고 나머지 크기 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 b의 i 곱하기 2의 i승 이렇게 쓰면 되겠다. b의 i 이렇게 표현되겠죠. 사인드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 자, 두 번째 방법은 사인드 원스 컴플리멘트에 해당되는 방법. 로 음수가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음수와 양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이렇게 썼었죠.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1, 0이면 이건 얼마였냐면 3이었다 그러죠. 플러스 3.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적에 아까 내려가게 되면 플러스 3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0, 0, 1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걸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뭘로 찾으면 되냐 하면 이 1의 보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1111이라고 111에서 빼주죠. 11에서 빼분 이게 두 자리니까 11이라고 하는 거에서 빼주니까 몇 개 해당되는 거냐라고 하는 자릿수 두 자리에 해당되는 것에서 빼면 되는 거죠. 11이라고 하는 건 2의 2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3.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거에서 빼듯이 이 전체 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릿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의 4승. 빼기 1 하게 되면 전체가 다 1111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이 부호 비트 B4가 0이라고 한다면 이 항이 0이 될 테고 1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 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건 똑같이 이 양수 했던 거하고 똑같이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i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 3 b의 i 곱하기 2의 i승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 가로 필요는 없어요. 사인드 원스 컴플리멘트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부분에 2의 보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보수에 해당되는 거 사인드 투스 컴플리멘트에 대한
그걸 가지고 10진수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요 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 될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없어지죠. 그러니까 2의 4승에다가 뭘 하면 되냐면 B4라고 하는 걸 곱해주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여기 앞에다가 이 마이너스 2의 4승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보통 표현하게 되죠. 이걸 표현할 적에는 부호를 먼저 써서 마이너스라고 자 이렇게 쓰게 되죠. 마이너스를 쓰고 그 다음에 b의 4 이렇게 쓰게 된다. 그리고 2의 4승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마이너스를 앞에 요걸 그 b의 4라고 하는 걸 앞쪽으로 좀 빼고 2의 4승 빼기 1에다 더하기 1을 할 거니까 그냥 2의 4승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i는 0부터 3까지 bi 곱하기 2i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환산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 요건 이제 하나의 식으로 나오지만 이 사인 매그니튜드는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온다. 자, 정수에 해당되는 걸 했어요. 이제 실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는데 실수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규화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에 대한 얘기를 보죠. 실수. 리얼 넘버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하자. 근데 실수 표현에 있어서는 표현은 어떤 걸 쓰냐면 정규화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정규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정규화라고 하는 게 뭐냐? 노멀리제이션. 정규화라고 하는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정규화. 자, 실수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보게 되면 일단 표현에 대한 거를 본다면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볼게요. 여기가 5자리라고 하고 여기가 소수점이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게 부호를 나타내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고 나머지 이 부분이 크기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그럼 우리가 0.1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0.01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0.002, 뭐 2는 빼고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규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인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정규화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본다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 값이 0이 아니 이 표현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정규화다라고 하죠. 단 이때는 뭐냐 하면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죠. 양수일 때.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절대값일 때, 사인드 매그니튜드일 때라고. 사인드 매그니튜드 표현일 때, 왜 하나에서만 음수일 때 이렇게 가정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1의 보수나 2의 보수는 반대되는 값을 쓰죠. 0은 1로 1은 0으로 쓴다는 가정하에서 푼다고 한다면 이 소수점이야 첫 번째 자리가 0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보통 0.01 이거는 정규화가 아니다. 비정규화. 0.1 이게 정규화다는 얘기죠. 그러면 0.02는 표현 못하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수하고 연동해서 얘기할 때 보통 정규화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규화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실수 부분에서 정규화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에서 이 정규화된 표현에 대한 걸 가지고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실수값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이거 5번이라고 얘기하고 B4, B3, B2, B1, B0 해서 여기 소수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거는 부호라고 얘기해 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정교화됐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죠. 이게 너무 자릿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부터 볼까요? 두 자리로 하고 여기는 소수점이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로 있고 소수점 이렇게 표현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인데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는 이런 수를 나타낼 때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다 이진수만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값으로만 표현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수가 표현되는지를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나 표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럼 가장 큰 값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여기가 0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큰 값은 11이고 부호값이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가장 큰 값이죠. 그 다음 값을 보게 되면 요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은 0점 그 다음에 10 이렇게 표현될 테고 또 하나는 부호가 플러스고 크기 부분만 따져서 본다면 그리고 요거보다 0.01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 되면 0.00인데 이건 실제적으로 이 값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음수값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요거에 그 사이드 매그니튜드라고 한다면 0.0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2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십진수로 환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그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0.5. 이제 이건 이렇게 쓰죠.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거 실제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러면 0.5, 0.25. 이거 0.75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0.5라고 하는 값이고 이건 0.25고 그 다음에 이건 0이 되는 값이고 이거는 0.25라고 하는 마이너스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0.5고 마이너스 0.75라고 하는 값이다. 이게 뭐냐면 사인드 매그니튜드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사인드 매그니튜드일 때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때 정교화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값은 다 안 쓰겠다는 얘기죠. 소수점이야 첫 번째 자리가 1이래야지만 된다. 이게 정교화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0.5가 가장 양수로서는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에 음수로서는 가장 큰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25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표현을 하기 위한 게 정규화라고 하는 건데 정규화 그러면 0.25도 표현 못하는데 뭐가 좋아서 정규화느냐? 요거는 뒷부분에 이 지수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동소수점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 용어로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규화라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컴퓨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저희가 수를 표현하는 데 쓰는 하나의 상식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에서 정규화된 거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넘어가고 자, 세 자리 아까 다섯 자리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생긴 걸로 보도록.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걸 여기 소수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때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일 때 이 양수, 음수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부호에 해당되는 거다. 이 부호에 자, 이건 부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부호.
자, 이렇게 됐을 때 signed once complement라고 하는 거를 signed 원 이제 그 일의 보수 중에 signed magnitude를 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signed magnitude에 대한 걸 가지고 라고 갔을 때 실수에 해당된 걸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가장 큰 값은 어떻게 되고 가장 작은 값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이제 이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다시 표를 만들어 보게 되면 이 부호 그러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여기 양수란 뜻이죠. 그리고 0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읽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이거부터 읽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소수점을 다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혼동하실 것 같아서 이 다 지금 이 전체가 네 자리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 네 자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소수점이 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뭐냐면 이제 000부터 시작하는 걸 한번 써보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걸 쓴다 그러면 부호 비트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값. 여기 소수점은 있는데 하나 더 큰 값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큰 값은 이렇게 표현되고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은 0, 1, 1이 되고 더 큰 값, 부호는 0이고 그리고 1, 0, 0이 되고 또 하나 또 올리면 0, 1, 0, 1이 되고 또 하나 올리면 0, 1, 1, 0이 되고 자, 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작게 쓸게요. 0,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요거에 반대되는 값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부호 비트니까 1이 되고 000인 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양수 부분이다. 근데 실수값을 나타내는 거다. 자, 요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0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였냐 하면 이 소수점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했어요. 소수점이 다 여기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소수점이 있을 적에 정규화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 부분은 다 이 삭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뭐 정규화된 걸 하기 전부터 이제 쭉 보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의 이제 음수값을 나타낸다면 001에 부호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이 음수값은 010이고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씩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100이 되고 부호 비트는 1이고 그다음에 101이 되고 부호 비트가 1이고 그리고 110이 되고 부호 비트가 1이고 마지막 111이고 부호 비트가 1이 된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소수점은 어디 들어갔냐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알죠? 소수점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이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게 8분의 1인데 마이너스 8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 요건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해서 이 8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건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의 값이 되는데 여기서 정규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정규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지. 이게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수점의 첫 번째 자리가 0이면 정규화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건 절대값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여기도 0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정규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워버린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네 칸에 해당되는 것만, 요 부분만 이 정규화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그 정규화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습에서 그 일의 보수 가지고 이제 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찾는다면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수, 음수 계산하는 건 조금 이따가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십진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일의 보수 가지고 했을 때 signed once 컴플리멘트인데 실수의 경우를 나타낼 때 한번 보자 이거죠. 그리고 실수의 경우에 조금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런 모습의 경우일 때. 그리고 여기는 이 부호일 때라고 했고, 여기는 크기 부분이고, 이게 소수점일 때, 어떻게 이제 그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하죠. 제일 먼저 이 부호를 비트라고 소수점에 해당되는 것은 고려하지 말고 나타낸다면 부호가 양수일 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면 111이 가장 큰 값이죠. 근데 이 소수점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양수 중에 큰 값이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은 부호가 플러스고 11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는 부호가 플러스고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니까 101.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호가 이렇게 이제 그 플러스로 돼 있고 그리고 1, 0, 0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은 부호는 플러스로 돼 있고 100이 아니라 012라고 하는 값에서 하나 더 작은 값이 될 테고 그리고 부호가 다시 플러스고 요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은 0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더 작은 값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보다 더 10이니까 01이 더 작은 값이죠. 그리고 마지막 000 이렇게 표현된다. 그때 뭘 하냐면 소수점을 여기다 다 찍어보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찍고 왔지만 소수점을 다 찍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정규화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규화해서 배제된다 이거죠. 물론 이건 0이에요. 뭐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해보자. 그러면 이 일의 보수라고 하는 것에서 정규화하고 비정규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양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 중에 요거만 정규화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은 음수 부분도 정규화된 거에 대해서만 골라야지 비정규화된 거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게 000이었으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1의 보수를 구하게 되죠. 그럼 1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생긴 게 1의 보수였죠. 그런데 거기다가 소수점을 하나 더 찍어서 아 소수점의 위치는 이 자리구나. 그리고 이게 부호구나 라고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일일이 들어갔다. 그래서 음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1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010이니까 11 01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걸 구해줘. 요거에 대한 걸 구해줘. 1110. 이거 지울게요. 자, 1110. 자, 요거에 대한 걸 구한 거죠. 자, 이렇게 구하고 다시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1101이 되죠. 1101이 되고 다시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를 또 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1100이 되고 좀 공간이 없으니까 작게 쓰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1의 보수로 가게 되면 0100에 해당되는 거야. 1의 보수는 1011 그리고 그 다음 거는 0101이니까 101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 0110이니까 1001로 쓰면 되겠고 1001 자, 마지막 요거는 1000으로 쓰면 되겠죠. 1000. 자, 여기 공간이 없는데 이게 여기다 쓸게 1000 이렇게 표현된다 하죠. 여기 맨 아래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 중에 정규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비정규화 양수 중에 비정규화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비정규화.
여기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가 되는데 거꾸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다 1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비정규화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음수의 경우는 이게 비정규화 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이 네 개가 정규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보수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다 0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0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음수의 경우 정규화 중에서 음수 부분은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보수에 대한 것까지 하나 해볼게요. 세 번째, 이해보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죠. signed two's complement에 대한 거. signed two's complement인데 실수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현을 좀 줄여서 소수점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은 부호라고 나타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자. 이것도 저희가 이거 뭐 박스 치니까 더 저희가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가운데서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요거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도록 0부터 시작할게요. 0, 그다음 0, 0, 0 이렇게 세 자리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하죠. 물론 소수점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소수점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네,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은 이렇게 표현되고 소수점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또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은 이렇게 될 테고 소수점의 위치가 여기 들어간다. 네, 이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은 소수점의 위치가 여기고 1, 0, 0.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값은 1, 0, 1이 되고 그리고 더 하나 더 큰 값은 1, 1, 0이 되고 여기 소수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값은 1, 1, 1이 된다. 자, 여기 앞에 0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호를 나타내는 거다. 플러스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 0.110.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플러스 0.110. 그렇게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를 나타내면 양수 부분이다. 그 중에 정규화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정규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소수점이야 첫 번째 자리가 0이기 때문에 정규화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네 자리만 정규화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0에 해당되는 거죠. 0. 로 그러면은 이제 음수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수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이해보수를 구하면 되죠. 이 부분을 다 이해보수를 구하면 음수 부분이 된다. 그럼 여기 뭐가 만들어지냐면 음수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음수 부분 중에서도 정규화되어 있는 것만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럼 음수 부분 0이 해당되는 건 이거 아무리 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1이 나올 때까지 복사한다 해서 0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 1의 보수를 가지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보수를 가면 1,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1. 그러니까 부호 비트까지 구했을 때 이렇게 되고 소수점을 여기다 찍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2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1, 0 그리고 나머지 1, 1. 소수점의 위치는 0이니까 갖다 그냥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2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첫 번째 자리가 1 그리고 나머지는 바꾸면 되죠. 이렇게. 여기 소수점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1, 0, 0 여기까지 나오고 소수점 위치가 여기 있고 0이었으니까 1로 부호를 바꾸면 된다. 요거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하면 첫 번째 자리 오른쪽에서 만난 첫 번째가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으니까 1로 바꾸면 되고 이걸 1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1이었으니까 0으로 바꾸면 되고 여기가 1 이렇게 되죠. 그다음 요거에 대한 것도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1, 0,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으니까 0으로 바꾸고 1. 이걸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리가 1 이렇게 바꾸고 0, 0, 1 이렇게 됐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 감소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부호를 이제 그 소수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나씩 감소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고려해 보자. 1, 0, 0, 0 이렇게 생긴 거 찾으니까 똑같이 있는 거 있나 보니까 없죠. 이건 0 앞에 부호 비트가 달라요. 따라서 여기까지 가능하다라는 건 한 자리가 더 추가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교화되어 있냐 하고 했을 적에는 아까 양수분의 이 부분이 비정교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비정교화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정교화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음수의 경우는 소수점 이하가 소수점의 첫 번째 자리가 1이어야 된다. 음수의 경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첫 번째 자리 값이 0이래야 된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정교화라고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이드 투스 컴플리멘트일 때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 그 정수일 경우에 그냥 바로 계산하는 법에 적어드렸죠. 그와 같은 공식을 이 실수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이 단지 지수 부분만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만 그냥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다라죠. 자, 정교화되니 비정교화되는 거는 고려할 필요 없이 뭐 상관없지만 하여튼 이제 그 실수의 경우 이거 환산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해서 이진수 값을 이 10진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이런 형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부호 비트고 여기 소수점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자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4번, 3번, 2번, 1번, 0번. 예를 들어 5자리에 해당되는 크기 부분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제 사인드 매그니튜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스 컴플리멘트일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10진수로 환산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그 5번 비트 요번 거 이건 부호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0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양수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전체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산출될 테고 b의 4에다가 뭐를 하냐면 소점 이하니까 정수의 경우는 2의 0승 2의 1승 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b의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다. b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b의 0 곱하기 b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여기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승 그리고 b의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자, 그래서 양수일 경우는 이렇게 이 그 분수로 표현되겠죠.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가는 거고 만약에 이 b의 5가 1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음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음수로 표현될 테고 첫 번째 소점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가중치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b의 3승에 대한 2의 마이너스 2승 b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b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더하기 이것도 잘 안 나오니까 지웠다가 더하기 이 b의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표현된다. 자, 이렇게 해서 10진수로 환산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쓸게요. 10진수로 환산.
이건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플러스 값에 해당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signed once complement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적에는 어떻게 이 산출되냐면 1111이라고 하는 거에서 뺀다라는 거죠. 근데 1111이라고 하는 걸 뺐을 적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승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0.11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냐면 2분의 1하고 8분의 4분의 1이니까 이 그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죠. 그래서 0.5, 0.25, 0.75라고 하는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0.75라고 하는 값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단 이 전체 크기는 이렇게 되죠. b의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b의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b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b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 b의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승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뭐가 하나 더냐면 빼야 될 값이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이 부호값이 0이면 양수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음수의 경우는 이 1111이라고 하는 전체 값에서 빼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0.1111이라고 하는 데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빼는 방법은 1 빼기 2의 마이너스 5승.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썼냐 하면 0.75라고 하는 거는 1 빼기 0.1 빼기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거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4분의 1.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4분의 1 하게 되면 4분의 3 이렇게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호를 전체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써서 이렇게 이 산출할 수 있는 거가 얻어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signed one, two's complement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죠. signed two's complement은 이 부분만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이 쓰는 방법이 B의 5번에 해당되는 이 부호 비트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B의 0승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더 써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2의 마이너스 1승, B의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B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B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B의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로 해서 십진수 값이 산출되는 걸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된 거 하에서 일단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해당되는 걸 하는데 signed magnitude에 해당되는 것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signed ones complement, signed two's complement 아니면 이제 오늘 다 하든지 어째 아니면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과학기술용이다 용의 어떤 이 수를 다 표현한다 수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죠. 0.001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0.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쓰게 되죠. 뭐 이런 식의 표현법을 쓰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걸 갖다 지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가수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값가짜를 써서 그래서 이걸 갖다 영어로 멘티사라고 얘기하죠. 지수를 익스포넌트라고. 그래서 가수가 지수부 하는데 이 가수 부분을 뭘로 표현하냐 하면 정규화된 표현을 쓰기 위한 거다. 우리가 0.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0.1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소점이에요. 첫 번째 자리는 0이 아닌 값으로 쓰면서 자릿수를 그렇게 되면 그 멘티사 가수 부분에 해당되는 자릿수를 조금 더 적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컴퓨터에서는 이 자릿수라고 하는 한계를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면 아껴 써야 된다. 자릿수를 좀 늘려 써야 되겠다 한다면 가수 부분은 정교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는
멘티사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보자. 가스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보자. 자, 가스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하죠. 자, 여기는 부호 비트고,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이 이 뭐냐면 크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릿수는 0, 1, 2, 3. 그래서 4비트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3번 비트에 해당되는 거는 이 부호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부호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의 경우는 0으로 마이너스의 경우는 1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여기 했을 때 이 최대값과 최소값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다시 여기 소수점이 있고 이게 부호다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정교화되어 있다라고 하죠. 라고 하는 표현일 때, 실수일 때, 첫 번째 이 signed magnitude일 때, signed magnitude일 때 양수 최대값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하는 거에 이 가장 큰 거는 어떤 거고, 음수 중에서 이 가장 작은 값은 어떤 건지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자. 음수. 자, 이렇게 되는 걸 찾아볼 거니까 이 보통 우리가 그 아까 제가 그 그려드렸 썼던 그런 모습에서 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 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값부터 시작했죠. 자, 0은 이렇게 소수점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썼고,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 이렇게 된다고 했고,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큰 값은 그리고 소수점은 나중에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큰 값, 여기 가장 위쪽에 있는 값이 뭐냐면 양수 중에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이제 이거는 0이 되는 거고 정규화되어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떤 정규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규화 표현에서 가장 큰 값은 작은 값은 여기니까 이게 양수 최소값이 되고 이 부분은 비정규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 하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사이드 매그니튜드일 때 양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 사이드 매그니튜드만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걸 할 때 보게 되면 학생들이 자꾸 이제 혼동을 해요. 양수 최대값일 때 이제 그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부호 비트니까 일단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게 부호 비트는 0을 써야 되겠다. 이건 부호의 고 그다음에 요 다음에 들어가는 자리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양수이고 정규화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자,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1이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값은 뭐냐 하면 가장 큰 값은 이렇게 생긴 값이 양수 중에 가장 큰 값이 되죠. 그 다음에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냐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도 플러스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 소수점이 있으니까 부호는 뭐야 되냐면 0 이게 부호죠. 플러스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규화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소수점의 첫 번째 자리는 1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작은 건 뭐냐면 여기가 다 0이 들어갔을 때죠. 자, 이거는 어떻게 십진수로 환산하면 되냐 하면 일단 부호가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가중치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전체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된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얼마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죠. 이거 통분하게 되면 8분의 7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여기 아니면 0.875라고 하는 값이 산출이 돼요.
자, 이거를 십진수로 환산하게 되면 일단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0.5라고 하는 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양수 부분을 보게 되면 좌표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1을 표현할 방법은 없죠. 이거 자릿수 아무리 늘려도 1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1은 안 만들어져. 배구가 1.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되냐면 2분의 1은 찾아지죠. 여기가 2분의 1. 0.5.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자릿수가 지금 저희 그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5칸, 6칸, 7칸, 8칸 늘리면 요거에 대한 요 사이의 범위값은 점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릿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1이라고 하는 값은 못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는 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양수값에 해당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오늘 양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멘티사라고 하는 가수 부분에서 정교화됐을 때 여기 이 양수 최대값, 최소값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음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지 그 다음에 실수 부분에 들어가서 그 지수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면 막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뭐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요거에 대한 복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이 과학기술력 연산 방법, 그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부동소수점 방법. 여기까지 하는 거는 고정소수점에 해당되는 거였고, 이 소수점의 위치가 막 바뀌는 거예요. 0.001 대신에 0.1로 표현하고, 지수 부분을 좀 늘려주고, 뭐 이런 식의 걸 표현한다는 방법. 뭐 100이다라고 하면 100이라고 쓰지 말고, 0.1 곱하기 10에 얼마 3승 뭐 이런 식으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법을 가지고 하는 거를 이그 어떻게 이 컴퓨터 내에서 CPU 내에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동소수점이 만들어지면 그때 연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뭐 빼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그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 그 부분은 이 그 연산 장치에 대한 걸 할 때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마 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소점에 대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